여자는 무조건 남자의 이것을 확인해야 처음 잠자리를 허락합니다. 중년의 나이에 아직도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더 이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록의 나이를 이미 훨씬 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유독 여자 앞에만 다가서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중년 남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속궁합 한번 맞춰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그 여자의 마음을 도통 알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굴뚝 같다는 게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같은 지속적인 마음인데 이것도 모르고 계속 애태우며 살아간다는 건 생각만 해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리드해야 이 여자가 나와 처음 잠자리를 하게 되는지, 나의 무엇을 보고 허락하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잘 보신다면 이제껏 내가 이걸 몰라 엉뚱한 곳에 돈과 시간을 허비했었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여자들이 왜 줄 듯 말 듯 하다가 유독 나에게만 주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여자가 나와 처음 사랑을 나눌 생각을 갖게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천명을 넘어 세상의 흐름을 알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돈이면 다 되고 대부분 돈이면 그것도 쉽게 허락한다고들 말합니다. 항상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말이 여자는 잘생기면 다 되고 대부분 잘생기면 쉽게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두 가지에 해당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돈이 별로 없고 딱히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유독 여자와 잘 되는 남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과 얼굴을 제외한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자가 나에게 처음 사랑을 허락하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면 남자의 외모는 세월의 흐름 속에 대부분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가끔 TV를 보다가 한때 잘 나갔었던 연예인의 몰라보게 흘러내린 얼굴을 보고 아차 싶기도 하지만 세월이라는 시간은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정말 평등하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가 되었다고 해서 여자들이 남자의 얼굴을 전혀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중년의 여자도 남자의 얼굴 물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따지기보다는 그 나이대의 동년배에 비해 좀 더 어려 보이는 얼굴에 비중을 둡니다. 속칭동안으로 보이는 얼굴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남자가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일종의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추레한 행색에 잘생긴 남자보다는 깔끔하게 가꾸어진 헤어나 옷차림 함께 다닐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스타일링이 된 남자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자가 여자를 만나기 전 자신만의 아우라를 가진 향수는 반드시 세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대면에서 남자는 무조건 이 정도는 해주어야 여자가 먼저 선을 긋지 않습니다. 초면에 상대에게 전해지는 나의 스타일링은 반드시 초두 효과라는 심리적 어드밴티지를 얻게 됩니다. 초두 효과의 대표적인 장면을 예를 들면 영화 관상의 수양대군 등장신을 들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이나 걸음걸이에서 지배력 있는 이미지가 강력히 부각되고 관객이 수양대군을 첫 대면했을 때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 모습이 긍정적으로 느껴졌다면 관객은 오히려 그를 이해하려 애쓰거나 동정심을 가지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첫 등장에서 추레한 모습에 어수룩한 행보를 보였다면 이후에 잔혹하고 비열한 행동은 더더욱 비판적인 시각으로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는 여자를 만날 때 1차적인 외적 어필이 되지 않으면 여자는 먼저 선을 긋고 대하기 때문에 그 이후 나의 내면적 성향이나 매력을 어필하기가 힘들거나 아예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자가 남자에게 처음 잠자리를 허락할 땐 반드시 남자의 가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절대로 자신보다 가치가 낮아 보이는 남자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대 개념으로 잘생기고 돈 많으면 끝이라는 말을 풀어 해석해보면 육안으로 바로 알 수 있는 외모와 경제력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가 이미 쉽게 증명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경쟁력 없는 남자들이 특히나 이 두 가지에 매몰되어 항상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가치라는 것은 돈과 얼굴이 가장 접근성이 쉽다는 것이 반드시 그것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과 얼굴이 안 되면 무조건 단 한 가지라도 여자가 보았을 때 가치가 높아 보이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또래보다 동안으로 보이는 얼굴이든지 전체적으로 세련돼 보이는 스타일이든지 자기 관리가 잘 되어 보이는 균형 있는 바디라인이든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라든지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단 한 가지는 여자가 남자를 보았을 때 자신보다 가치가 높다라고 자동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내가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다면 최소한 여자를 만났을 때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반듯한 옷차림은 필수입니다. 대부분 여유 있는 행동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상위 레벨의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입니다. 초면에 아무리 여자가 이쁘더라도 거기에 취해 내 감정을 몰입하거나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길 가다 우연히 산책 나온 강아지를 만났을 때 산책 나왔어 라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한없이 여유 있는 미소로 대화를 건넬 줄 알아야 합니다. 약자인 반려동물에 대해 배려할 줄 알고 반가이 건네는 인사 한마디에서도 여자는 이 남자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여유 있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조급함 없는 여유 있는 남자의 행동에서 서서히 이 남자를 가치가 높은 상남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대부분 여자에게 올인했음에도 호구 취급받게 되는 이유는 매번 여자 앞에서 너무 반했다는 듯 흔해 빠진 칭찬을 남발하며 어쩔 줄 몰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여자들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음에도 유독 나에게만 주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가치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잠자리 기준이 오롯이 여자의 외모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도 오롯이 남자의 가치에 기준을 둡니다. 결국 남자가 소개팅하러 나간 자리에 못생긴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은 여자가 볼 때 가치가 낮은 남자와 하루 종일 소개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가 못생긴 여자와 잠자리를 할 수 없듯이 여자는 가치가 낮아 보이는 남자와 절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반드시 끌림을 갖게 되는 본질은 남자의 여유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어떤 여자와 선을 본다고 라고 가정했을 때 여자가 처음부터 부산스럽게 말하거나 물컵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며 남자와 대화를 할 때 빵이 뚫어지듯 쳐다보며 말하면 과연 여자에게 끌림이 느껴질까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단아한 모습으로 느릿하게 남자를 바라보며 나긋나긋하게 말하면 남자는 확실히 이성적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나보다 여유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긴장하거나 다급한 상태에 처했을 때 통상적인 흥분 없이 차분하게 여유를 보이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상대보다 여유 있어 보이는 그 바이브에서 무언의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방 여자에게 여유가 없는 남자가 있고 돈이 없는데도 상대방 여자에게 되게 여유 있게 대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결국 여자는 돈이 많은 나한테 여유 없어 보이는 남자에게 끌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지만 나를 여유 있게 대하는 그 남자에게 이상하게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돈이 있어야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굳이 따지자면 돈이 반드시 있어야 여유가 생기고 끌림이 있는 게 100%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셨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만의 여유 있는 아이덴티티를 항상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팅이 실패하는 이유. 여자가 알려주는 여자의 진실. 헌팅 당한 그녀들의 속마음. 헌팅은 왜 실패하는 것일까? 요즘에는 여성의 마음을 분석해 헌팅의 기술을 연마한다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대개의 헌팅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여성들이 드나드는 사이트에 헌팅당했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곤 한다. 그녀들의 고민은 대개 다음과 같다. 그녀들의 고민에 댓글을 달아두는 여자들도 대개는 이렇게 답변해주곤 한다. 사실 모르는 남자가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시간을 청할 때 여자들의 머릿속엔 여자가지 생각이 오고 간다. 이 남자 뭐야? 순 바람둥이 잡놈 아냐? 하며 경계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알고 보면 꽤 괜찮을 수도 있다는 은근한 즐거운 말이다. 하지만 일단 헌팅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갖는 가장 큰 마음은 경계이다. 길에서 보이는 것은 겉모습이 다일 텐데 그것만으로도 여자에게 다가가 일종의 데이트 신청을 한다는 것은 그 남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물론 남자의 개인차와 헌팅의 맥락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하나의 행동만으로도 어느 정도 남자의 성격, 성향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남자 목미. 여자들은 남자가 다가와 명함을 건넬 때, 즉 헌팅하는 남자에 대해 이런 인상을 갖기 쉽다. 여자의 겉모습이 다인 사람. 데이트 상대를 만날 때 여자의 내면, 성격, 배경보다는 외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자들은 이런 생각을 노골적으로 내비치는 남자들에게 몸서리친다. 세상에 자기보다 예쁜 여자는 널렸기 때문에 언제든 더 예쁜 여자를 찾아 한눈을 팔거나 바람을 피울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자는 외적인 면보다 그 여자만이 갖고 있는 내면적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남자에게 끌린다. 여자가 외모만 밝히는 남자를 얼마나 혐오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남자는 다 외모만 밝히나요? 제가 연애하면서 본 남자들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절대로 외모만 보거나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랑 얘기를 하고 연애나 이런 걸 좋아하면 주위에 몇몇이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이쁘기만 하면 좋아하고 단세포들이라고. 그리고 여자가 똑똑하면 싫어한다고. 저는 그런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본 남자들은 안 그랬어요. 외모가 이쁘다고 좋아하기보다는 여자들처럼 우리도 잘생겨서 좋아하는 거 아니고 따뜻하고 진정성이 느껴지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랑 가치관이나 뭐 그런 게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듯이 남자들도 그렇던데요. 여자분은 남자들이 외모만 밝히는 단순한 짐승은 아니다는 명제를 사실로 믿고 싶어 한다. 그래, 남자가 대개는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말자. 여자를 밝히는 바람둥이.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 자신을 어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럼에도 길거리에서 헌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자를 사귀고 싶은 욕구가 강렬한 사람, 즉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게 하기 쉽다. 여자들은 헌팅하는 남자에게 이 사람 또 어디서도 수없이 이러고 다녔겠지 하는 생각을 한다. 헌팅으로 시작된 관계는 기본적인 불신이 뿌리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픽업 아티스트로 성공하려면 이런 생각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세상에 여자가 너밖에 없냐? 여자들은 느낀다. 헌팅 기술이 내게 안 먹히면 다른 여자에게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헌팅하는 남자를 경계하는 것이다.
아무리 순진한 여자라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남자의 본명, 나이, 직업, 배경과 같은 정보들을 남자의 말만 듣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여자에게 정체불명으로 다가오는 남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소개팅이나 중매로 만나도 진상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오다 가다 만난 남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나? 헌팅하는 남자에 대해 여자가 얼마나 경계하는지는 아래 글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겠다. 지하철에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을 헌팅해서 분위기 좋았다는 그는 자신의 뒷조사를 하는 그녀에게 무척 화가 나 여성들의 공감을 구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여자들의 공감은커녕 구박만 들었다. 여자가 헌팅 따위를 하는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사실 상대 여자는 남자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고 만나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친 것이다. 즉, 이 남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확인한 것이다. 여자의 입장에선 바보 아니고서야 당연한 과정이다. 내 뒷조사한 헌팅녀 정말 찾아가서 깽판 치고 싶네요. 얼마 전 지하철에서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옷차림도 그렇고 귀엽고 띵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참을 따라가 결국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서로 문자와 통화를 하며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다음 날 그 여성분은 자신의 졸업한 제자 21살 대학생과 약속이 있다며 괜찮으면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한테서 중간중간 문자가 오더군요. 헌팅녀 부에 다닌다고 들었는데 혹시 누구 아세요? 제가 공공기관에 있거든요. 헌팅탐아 저는 그분 몰라요. 전 산하의 공기업에 있어요. 헌팅녀 같이 있는 제자가 선생님 회사랑 같은 전공인데 관심이 있대요. 정확히 어디예요? 여기서 이미 느낌 오더군요. 이 여자 지금 나 뒷조사하는구나. 여튼 볼일 보고 늦게 도착하니 제자분이 이것저것 묻더군요. 이전에 방송일 하셨다고 들었는데 뭐예요? 뭐 했어요? 어디 있어요? 검색해보니 없네요. 등등.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를 계속해서 신문하듯 캐묻는 것도 그렇고 고작 21살 먹은 기집애가 나한테 그딴 식으로 묻는다는 게 이 글 쓰는 지금도 화가 납니다. 어찌되었든 헌팅으로 사랑에 성공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여성의 입장에선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자를 필터링해야 하는 것이 생존과 번영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헌팅은 애초부터 여성을 경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성공 확률이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곧 성공하는 헌팅의 기술은 그 첫 번째가 그녀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겠지. 그 경계를 허무는 방법? 그건 다음에 공개 키읔키읔.